어떤 턱에 충격이 가해지고 나서 턱이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런 사례들이 꽤 있나요? 머리로 가는 신경이나 목을 포함해서 어깨 그리고 전신으로 가는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능 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턱이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동생이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태권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턱에 충격이 가해지고 나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겼나 봐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나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모양이 턱의 구조나 교합 상태가 그러한 충격 없이도 쉽게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사건을 계기로 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마침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20대 남자 환자였는데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에 얼굴을 세게 맞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턱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켜봤는데 얼굴 붓기도 많이 빠지고 겉으로 보기엔 다 정상화됐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충격을 입은 턱이랑 얼굴과 목이랑 승모근까지가 무슨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꽉 눌리는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치아부터 포함한 파노라마 뷰를 찍는단 말이에요. 크게 어떤 뼈 손상이 있다거나 교합적인 문제나 다른 부조적인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머리에 충격이 있는지 목에 충격이 있는지 보려고 CT 검사까지 같이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내원한 분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분의? 그 부위가 일단 턱과 가깝고 턱에 충격이 있을 때에는 턱이 아픈 증상뿐만 아니라 머리로 가는 신경이나 목을 포함해서 어깨 그리고 전신으로 가는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능 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있었던 턱 근육은 실제로 손으로 탁 갖다 대기만 해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다 못해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턱을 안쪽에서 잡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뜻이죠. 제가 턱 관절을 양쪽을 잡고 당기거나 움직여 봤을 때 충격이 없었던 쪽 턱의 움직임이랑 그 증상이 있는 쪽 턱의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충격이 있던 쪽 턱 움직임은 그 턱을 잡고 있는 근육이 꽉 경직이 돼 있어서 잘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치료를 진행을 했을까요? 턱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주사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주사 치료를 조금 두려워하셨어요. 턱 주변 얼굴 쪽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다른 치료로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없을까 환자와 상의를 한 다음에 일단은 주사 치료를 보류를 하고 턱 관절과 전체 척추를 교정하는 도수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를 2주차, 3주차 넘어가는 순간부터 턱 관절 근육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턱 안쪽의 근육뿐만 아니라 턱의 바깥쪽 안면 부위와 목과 연결되는 근육도 많이 이완되면서 해소되지 않았던 목, 어깨, 턱 불편감이 턱 관절 교정하는 도수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사 치료를 맞았다면 어떻게 치료가 됐을까요? 조금 더 빨리 나았을 거예요. 치료 효율상 주사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려면 주사 치료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이제 도수 치료 역할이 뭔지 요거를 좀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문제가 생긴 부위에 직접 어떤 약물을 투입을 해서 그 부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치료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턱관절 근육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굉장히 딱딱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된 턱관절 근육을 직접 약을 써서 풀어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풀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턱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말초 관절들의 염증이 있을 때 워낙 그 염증이 오랫동안 고여있다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고여있던 염증을 확 좀 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주사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고 턱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도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주사 약물을 투입을 해서 안정화시키게 되면 어떤 특정 계기가 있어서 강하게 경직된 턱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찔려야 된다는 점, 약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사 약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한번 들어가서 영구적인 효과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반응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과 단기적인 몇 번만의 개입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주사 치료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선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수 치료는 거꾸로 말해서 턱이나 목이나 얘네가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긴 곳에 직접 약을 쓰거나 침습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턱관절이 아주 타이트하게 뭉쳐서 생기는 불균형, 경직, 그걸로 인한 신경 눌림 이런 것들을 반복적인 움직임을 자극을 해서 그분의 움직임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이분이 일상생활을 해도 더 이상 거기에 염증이 고이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가 도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리고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혹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주사 치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한번 충격이 있었던 턱이나 우리 몸의 관절들은 그런 부상을 겪으면서 그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한 번씩은 다 늘어났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느슨해져서 구조적으로 자주 빠진다든지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줄 수 있는 게 그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나 힘줄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대가 강화가 될 수 있나요? 강화할 수 있는 주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강화를 한다 그럴 때 주로 어떤 걸 생각하나요? 보통 근육은 자극을 줘서 키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원하는 근육에 특정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서 근육이 더 커진다든지 튼튼해진다든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했을 때 인대랑 힘줄이 강화가 되지는 않아요. 아쉽게. 인대와 힘줄이 강화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주사 치료를 따로 인대 강화 주사 치료, 혹은 인대와 힘줄 세포를 증식시키는 치료라고 해서 증식 치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일 때는 주로 턱관절이 빠지거나 흔들리는 문제보다는 그분의 예민함이 좀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정치료, 도수치료 이런 쪽으로 치료 방향을 먼저 잡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처럼 외부 충격이나 턱관절에 물리적인 이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턱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주변의 인대, 힘줄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장기적인 주사 치료로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아픈 게 아니고 강해지고 싶어서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턱이 강해지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평소에 일상에서 턱관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턱관절이 안 좋다고 해도 내가 아주 병원을 찾을 만큼 불편감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불편함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치료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턱관절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모르지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투기 종목이 아니라고 해도 집중해서 공부할 때나 집중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입 자체를 꽉 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단기적으로 문제가 안 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치아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내부 속에 있는 근육, 목 어깨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뭉치고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줄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주 딱딱하고 오래 씹어야 되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견과류 같은 거 씹어주면 그게 좋은 자극이 돼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견과류의 강도를 넘어서 사탕 같은 거 꽉 깨물어 먹는 습관이 좀 있다든지, 조금 질긴 오징어 같은 것들을 한쪽으로 좀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좀 삼가주시는 것이 좋고, 딱딱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턱을 괴는 습관입니다. 요즘 사무직 직장인들 보면은 턱을 괴고 이 스마트폰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거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한쪽으로 가기도 하고, 몸에 힘을 안 주고 편하게 있으려고 이렇게 폰을 보는 건데, 이 괜 턱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끔씩 턱에서 소리가 잘 난다 하는 사람들이 턱 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엎드려서 자는 습관입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자든지 아니면은 침대나 소파에 엎드려서 잔다고 하면은 수직으로 얼굴을 묶고 자는 거, 이것도 좋진 않지만 대개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한쪽 목 어깨랑 이 눌리는 턱에는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게 됩니다. 집에서 스스로 턱 관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이 나한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개선시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턱관절에 충격을 입은 후로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턱 통증이 낫지 않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목, 어깨, 얼굴, 안면, 귀 통증이 생겨서 내원하신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완전히 호전돼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지만, 우리가 턱 주변에 통증을 입었는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턱이 스스로 낫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은 아닌지, 턱을 포함한 척추 불균형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